심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숨이 턱 막히고 목이 뻣뻣해지고 밤이면 왼쪽 가슴이 쿡쿡 쑤셔오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원인 중 절반은 이 음식 때문입니다. 저는 김도영입니다. 올해 90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역 의사로 진료실에 서 있고 주말이면 손주와 공원도 걷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요? 20년 전 제 심장이 멈출 뻔한 날부터 3가지 음식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제 LDL 수치는 정상 수치의 2배. 의사는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고 약 없이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 나이에 병원도 안 가시냐고요? 저는 운동도 합니다. 보조제도 조금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끊었느냐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따라 가슴이 자꾸 조이는데 혈액 검사하면 항상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요. 이런 걱정 있으시죠? 그렇다면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아무리 운동하고 약을 먹어도 이걸 먹는 이상 수치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딱 한 가지만 끊어도 단 4주 만에 수치가 떨어지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반드시 당신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당신의 건강은 오늘 이 영상 하나로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수치 좀 높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약만 먹으면 되지.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다음에 옵니다. 수치는 올라가도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병, 뇌졸중, 말초혈관 폐색증. 바로 이 고지혈증 하나가 수십 년 쌓인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저는 6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의 혈관을 지켜봤습니다. 딱 2부류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던 사람. 그리고 미리 끊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영상이 그 갈림길이 될 겁니다. 이제 더는 음식이 독이 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음식만 정리해 두셔도 당신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15분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70세가 넘으면요. 혈관의 탄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혈중 지방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의 삶이 약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고 다시 몸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식탁 위에서 이 음식 하나를 치우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심장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혈관을 막아온 게 세월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사실, 이제 아셨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바꾸기 위해 첫 번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첫 번째 음식, 그리고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76세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과자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 독입니다. 트랜스지방,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 식탁 위엔 매일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구워 먹던 식빵, 거기에 발라 먹던 마가린, 출출할 때마다 집어드는 크래커나 도넛, 케이크 한 조각,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셨다면 그 기름 속에도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 프림을 넣는 그 습관조차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76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작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혈액 검사하러 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증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씀도 또렷하시고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었죠.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LDL 수치가 160, 중성지방이 180에 가까웠습니다. 고지혈증 진단 기준을 훨씬 넘은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식사 중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에요. 삼겹살은 손주들 왔을 때만 굽고 기름진 건 되도록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혹시 간식은 어떤 걸 자주 드세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약간 멈칫했습니다. 간식은 그냥 식빵에 마가린 발라 먹거나 요즘은 크래커 같은 거 집에 늘 챙겨놓고 있어요. 손주들 오면 도넛도 좀 사놓고 커피엔 프림 넣어 마시고요. 뭐 그 정도. 그 순간 저는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10일 행사하길래 사두는 과자, 냉장고에 늘 있는 마가린, 식사 대신 전자레인지 돌리는 냉동 피자, 몸에 덜 부담 간다며 택한 저지방 커피에 프림 한 스푼, 이 모든 게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진짜 심각성을 처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박사님, 전 그냥 나이 드니 당연히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먹는 것 때문이었다니 진짜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복잡한 식단표도 아니고 약을 바꾸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성분표를 보는 습관부터 바꾸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쇼트닝, 식물성 경화유, 팜유, 마가린. 이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마트에 가도 먹을 게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할머니는 집에서 직접 구운 고구마와 삶은 달걀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림을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셨고 간식은 과자 대신 바나나 반 개. 할머니가 제게 보내온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죠? 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속도 편하고 몸이 덜 붓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수치 96, 중성지방 112. 담당 내과 주치의가 진료 기록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식단 개선만으로 뚜렷한 수치 개선. 약 투여량 조절 고려. 그때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볍고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요. 손주랑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한 층은 걸어 올라가요. 이런 느낌 참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단지 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그동안 상처받은 혈관조차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우리가 음식으로 계속 망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별 증상 없으니까 괜찮아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수치는 조용히 오르고 심장은 천천히 막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트랜스 지방, 그 작은 한 조각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늦기 전에.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트랜스 지방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트랜스 지방을 정상 지방으로 착각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 먹는 지방 예를 들어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들어오면 에너지로 쓰이거나 세포막 호르몬, 심장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형태는 비슷한데 기능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몸은 얘를 좋은 지방인 줄 알고 세포에 끼워 넣습니다. 그 결과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손상되며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시한폭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은 단순히 살찌는 지방이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리는 가짜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살 때, 요리할 때, 외식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포장 뒷면을 보세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식물성 유지. 이 말이 보이면 바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입니다. 숨기기 위한 말이지 다릅니다. 둘째, 바삭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과자, 도넛, 튀김, 냉동 피자. 바삭한 식감은 대부분 경화유로 만든 공장식 기름에서 나옵니다. 먹는 순간은 고소하지만 혈관은 그 순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셋째, 집에서 대체 식품을 준비하세요. 마가린 대신 무염버터나 올리브유, 과자 대신 고구마, 삶은 계란, 견과류,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그냥 블랙.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입이 이기는 식사는 5분이지만 몸이 이기는 식사는 50년을 남깁니다. 지금 드시는 그 한 조각이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서 냉장고 안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마가린, 과자, 프림, 냉동만두. 이 중 단 하나라도 매일 드시고 있다면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만 줄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설탕보다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하게 당신의 혈관을 녹이고 있는 음식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 앞에 있는 건강 카페, 유기농 매장에서 파는 제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음식 때문에 81세 정춘자 할머니는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겹쳐 약을 2배로 늘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과일즙, 요거트, 시리얼, 건강 간식처럼 보이는 음식들이 왜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안 뒤로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고지혈증 환자가 끊어야 할 두 번째 음식, 숨은 당분과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세 정춘자 할머니가 겪은 놀라운 변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설탕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과일즙, 건강 시리얼, 유기농 요거트 같은 걸 찾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게 당신의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81세 정춘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단 음료 안 마시고 과자도 끊고 매일 아침 요가까지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붓고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45, 중성지방 240,
그리고 공복혈당도 경계 수치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박사님, 전 단 거 절대 안 먹어요. 도넛도 안 먹고 설탕도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쭙습니다. 할머니, 아침에 뭘 드시나요? 그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과일즙 한 컵이랑 오트 시리얼 조금. 요거트도 플레인으로 먹어요. 유기농이에요. 여기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식단. 하지만 사실상 당분 폭탄이었습니다. 과일즙 한 컵은 작은 캔 음료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은 쿠키보다 설탕이 더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플레인 요거트에도 유당, 첨가당, 농축 과즙이 들어갑니다. 건강식으로 포장된 음식 속에 숨어 있던 당분이 할머니의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분은 고지혈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치명적입니다. 첫째,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먹은 당분이 에너지로 다 쓰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에 쌓입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안에서부터 녹이는 과정입니다. 정춘자 할머니에게 제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고 즙은 끊으세요. 시리얼은 버리고 삶은 고구마나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플레인 요거트 대신 무첨가 두유로 갈아타세요.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이것마저 못 먹으면 난 뭐 먹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 후 2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상해요. 전보다 덜 먹는 것도 아닌데 몸이 더 가볍고 발 붓는 것도 없어졌어요.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196으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정상 범위 안에 안착, 혈당도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던 음식, 그 속에 당분부터 끊는 것, 그것이 고지혈증 치료의 진짜 시작입니다. 정춘자 할머니의 식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찐 고구마에 단호박죽, 점심엔 흰 쌀밥에 된장국, 저녁엔 잡곡밥에 나물, 김치, 그리고 감자조림. 간식으론 늘 아카시아 꿀 한 숟갈, 아니면 대추차, 유자청, 식후엔 건강보조식품 대신 생강청 한 잔. 어르신들 식단치고 어디 특별한 게 있나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단호박, 고구마, 감자, 대추차, 유자청, 꿀. 모두 자연스럽고 건강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분 덩어리입니다. 더구나 이 음식들을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반복적으로 드셨기 때문에 혈관 속에는 당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할머니, 혹시 밥 먹고 난 후 30분쯤 지나면 졸리고 기운이 쭉 빠지시는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에 단호박죽 먹고 TV 보다가 자꾸 꾸벅꾸벅 졸아요. 속은 든든한데 몸은 왜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속은 찼지만 몸은 더 지치고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당이 결국 혈액 속 지방으로 변하면서 고지혈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춘자 할머니에게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줄이고 밥을 꼭꼭 씹어 드시기. 특히 단호박죽, 잣죽, 흰죽은 당분이 빨리 올라갑니다. 유자청, 대추차, 생강청 끊기. 따뜻한 물에 생 레몬을 한 조각 띄워 드세요. 꿀이나 조청 대신 삶은 견과류. 아침 간식은 아몬드 새알이나 호두 반쪽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좀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박사님, 대추차 한 잔도 못 마시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대추차가 지금 할머니 심장을 조용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꾸면 2달 뒤엔 기운도 돌아오고
잠도 더 편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2달 후 재검진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놀랄 만큼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범위 안착. 혈중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손발 붓기와 잦은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이젠 밥만 먹고 졸리지가 않아요. 오후에 손자랑 같이 마트도 다녀오고 발도 안 붓고 다리도 안 저려요.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숨은 당분은 우리가 몰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줄 알고 믿고 먹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추차, 유자청, 조청, 단호박죽, 고구마, 감자조림, 이 모든 것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당뇨가 없어도 당분은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라면 당분부터 끊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달달한 음식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3번째 음식.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건 먹어야지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바로 동물성 지방, 특히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음식입니다. 그 음식들이 왜 심장에 제일 먼저 치명타를 주는 음식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요? 그래도 매일 먹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삼겹살, 갈비, 곰탕, 설렁탕, 그래도 이건 먹어야 힘이 나지 하며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기름 속에 잠긴 채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매주 주말 가족들과 먹는 삼겹살 한 번, 지인과의 설렁탕 한 그릇이 당신의 심장을 막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고지혈증이 나빠지는 3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박사님,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분들 70 넘어서도 소주에 삼겹살은 못 끊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기름 낀 고기만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삼겹살, 차돌박이, 갈비살, 곰탕의 양지, 기름 떠다니는 육수, 밥 말아 먹는 버터, 계란밥. 이 모든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들어와 굳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몸이 무겁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되죠. 그 결과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급증, 그리고 언젠가는 쿵 하고 쓰러지는 순간이 옵니다. 82세 조병기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기 없이는 못 사는 분이셨죠. 기름진 갈비를 먹어야 힘이 나지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82 넘어서 숨이 차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총 콜레스테롤 250, LDL 수치 180.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 어르신, 지금 기름진 음식 계속 드시면 심장에 스텐트 박는 날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 어르신께 고기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름진 부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삼겹살 대신 앞다리살, 곰탕 대신 맑은 미역국, 버터 계란밥 대신 들기름 달걀밥, 그리고 고기를 드시는 날은 채소를 반드시 곁들여 드시고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기름 섭취를 낮추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삼겹살을 끄는 건데 살도 빠지고 가슴도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식사하고 나서도 졸리지 않고 오후에도 텃밭 일도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삼겹살 한 점, 갈비 한 줄, 오늘은 괜찮겠지. 그 생각이 당신의 심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기름 낀 고기 오늘부터 줄이십시오. 지금 바꾸면 심장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조병기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름기 많은 고기는 안 먹어. 그냥 소고기, 국물이나 설렁탕 한 그릇 먹는 정도지. 그런데요, 바로 그 국물 한 그릇이 가장 위험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곰탕, 설렁탕, 갈비탕, 오래 푹 고아낸 국물일수록 기름기는 국물 속에 녹아들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울 땐 맑아 보여도 식으면 뽀얀 기름이 둥둥 뜨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몸속에서도 식으면 그대로 굳는 지방입니다. 바로 이 지방이 혈관을 좁히고 굳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계란 프라이. 거기다 버터 한 조각 혹은 소금 간에 참기름까지 쓱쓱 비벼서 먹는 밥. 이게 뭐가 문제야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한 끼 한 끼 쌓이는 지방이 결국엔 콜레스테롤 수치를 밀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85세 김영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식사하셨습니다. 아침엔 흰밥에 참기름 계란 후라이, 김치. 점심엔 곰탕 한 그릇에 밥 말아서 드시고 저녁엔 갈치조림에 된장국, 감자볶음, 그리고 깍두기. 보시다시피 전혀 자극적인 음식은 아니죠. 오히려 담백하게 잘 드시는 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숨만 쉬어도 답답한 느낌, 밤이면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 270, LDL 수치도 위험 수치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기름을 튀기듯 드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드시는 음식은 속에 기름이 숨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식습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1. 기름 낀 국물 대신 맑은 국을 드세요. 설렁탕 대신 맑은 미역국, 북엇국, 콩나물국으로. 국물 맛은 그대로, 기름은 크게 줄어듭니다. 2. 계란은 물에 삶아 드세요. 버터 없이 프라이하기 어렵다면 삶은 계란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3. 고기는 부위를 바꾸세요. 삼겹살, 차돌박이, 갈비살 대신 앞다리살, 뒷다리살,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세요. 김 할머니는 그날 이후 딱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참기름 대신 들깨가루, 곰탕 대신 된장 미역국, 계란 후라이는 끊고 삶은 계란 반개로 바꾸셨죠.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발 저림은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으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김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예전엔 밤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이 나이에 몸이 다시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름 낀 방식에서 맑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편해지고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고지혈증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부터 바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고지혈증은 먹는 습관에서 시작됐고 먹는 습관에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단 10%만 바꾸셔도 당신의 혈관은 바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흰 쌀밥에 달걀 후라이 하나, 거기에 김치, 참기름 한 숟갈. 익숙하죠? 속도 든든하고 입맛도 돌고. 하지만 이 조합이
아침부터 혈관에 기름과 염분을 동시에 들이붓는 식사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참기름 한 숟갈, 그 고소한 한 방울이 고지혈증 환자에겐 불필요한 포화지방을 늘리는 덫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밥은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 섞은 밥으로 반 공기만, 국은 기름기 쏙 뺀 된장, 미역국, 반찬은 기름 없이 찐 브로콜리나 데친 시금치, 계란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은 걸 반쪽만 드세요. 김치 대신에는 소금기 없는 생무채나 깻잎 나물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입은 처음에 심심할 수 있지만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식후에 더부룩함이 줄고 손발 붓기가 덜하고 무거웠던 다리도 한결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르신들, 아침 한 끼 바꾸는 것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심장에는 큰 선물이 됩니다. 점심은 또 어떤가요? 아이고, 오늘은 곰탕 한 그릇 말아 먹자. 양지 국물은 맑으니까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서 깍두기랑 같이 후루룩 드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끼가 혈관에는 기름기와 나트륨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순간입니다.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진한 고기 국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뜨거울 땐 맑아 보여도 속은 벌써 지방으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거기에 깍두기까지 더하면 소금기까지 덤으로 들어가니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치솟는 식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점심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밥은 흰쌀 대신 보리나 잡곡을 섞어 반 공기만, 국은 콩나물국이나 북엇국처럼 맑고 기름 없는 국으로, 고기가 필요하다면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삶은 소고기 양지 부위를 곁들이고요. 반찬은 나물 위주로 소금 간을 최소화해서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시금치나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몸이 나른하게 처지지 않으며 무거웠던 다리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끼 바꿨을 뿐인데 혈액 속 기름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식사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기름진 갈비, 간장 양념된 불고기, 감자조림 같은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기름과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밤새 혈관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자는 동안 몸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눈이 탁하고 다리가 무겁고 그게 바로 어제 저녁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밥은 현미밥을 13공기 정도만, 고기는 기름 뺀 두부구이나 생선은 찜이나 구이로만, 기름 없이 조리한 고등어나 조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찬은 호박볶음, 미역줄기볶음, 무나물처럼 기름 없이 부드럽게 만든 채소, 국은 맑은 다시마국이나 된장국처럼 소금기를 최소화한 국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드시면 잠들기도 훨씬 편하고 밤새 소화기관과 혈관이 쉴 수 있습니다. 아침이 가뿐해지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르신, 이제 와서 바꿔서 뭐 하냐 하시겠지만 지금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식단 변화가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운동도 못하고 음식도 맘대로 못 먹겠고 이젠 뭘 더 해야 하나?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시면 희망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매일 딱 5분만 아무 도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습관 3가지만 실천하셔도 고지혈증 수치는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려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해온 하루 5분 루틴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몸을 당신 스스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30번 반복해 보세요. 팔도 가볍게 털고 어깨도 두어 번 쓱쓱 돌려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밤새 굳어있던 혈관과 림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걸 단 일주일 안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TV 앞에 앉기 전 그 자리에서 100걸음만 걸어보세요.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집안을 왕복으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단 3분 걷기만으로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이 3분 산책을 하는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보다 2030% 낮게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걸 12분만 반복해도 장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복부는 혈관, 장기, 림프가 몰려있는 핵심 부위라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방법일까?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30년 넘게 병원 다닌 분보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이 더 빨리 좋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딱 5분, 아침 1분, 식후 3분, 잠들기 전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약값보다 싸고 병원보다 빠른 치료법이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끊고 줄이고 움직이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열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5분 루틴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